3일 동안 거의 70만 원을 아낀 거예요. 사팔사팔 하면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하는 종목보다 그 연금저축에 그냥 S&P 500 ETF 넣어놓은 게 제일 수익률이 높더라고요. 1억을 모았어요. 그랬더니 1억 모으고 나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이 돈 모으기에 현타가 온 친구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돈 모으는 것도 물론 좋고 중요한데 솔직히 안타깝죠. 왜냐면 또 대부분 요즘은 경력직만 찾는 게 현실이기도 하잖아요. 근데 또 안타깝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. 그래서 저는 물론 좋은 기업 들어가면 좋지만 좋은 기업이 아니더라도 작은 기업이라도 혹은 아르바이트라도 저는 사회생활을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. 세상 밖에서 보이는 게 되게 많거든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여기 촬영장까지 오는데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지하철에 뭐 어떤 IT 기업의 대규모 채용 공고가 붙어 있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내가 요즘 유튜브가 적응이 됐는데 저기에 다시 경력직으로 들어가 보면 또 재밌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어요. 이게 내가 내 눈에 보이니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뭔가 그런 동기부여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. 근데 또 여기서 내리니까 어떤 분이 옆에서 전화를 하더라고요. 제가 오늘 3시에 면접 보러 온 누군데 여기로 가면 되나요?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세상에는 정말 볼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데 그게 집 안에서는 안 보여요. 물론 이제 내가 열심히 살고 있겠지만 세상 밖에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고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고 세상의 소식을 들어보면은 내 마음 자체가 풍요로워지더라고요. 집에 있는 것보다는. 이제 제 또래는 저희 부모님들이 은퇴하실 세대거든요. 근데 부모님이 은퇴하시고 되게 무기력해져요. 근데 그 무기력해지는 게 본인들이 자산이 있어도 사회에서 본인이 쓸모가 없다고 느끼게 되면서 무기력해지는 거거든요. 그러면서 우울증도 오고 그런 부모님들이 아르바이트라도 나가면은 되게 재밌어요. 그게 월급을 얼마 받든 그런 건 상관없이 내가 사회에서 쓸모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. 그거 자체가. 물론 좋은 기업 좋은데 만약에 조금은 잠깐 어려워졌더라도 작은 기업이라도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해보고 정말 배울 게 없다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. 반면교사라도 하면서 저는 사회생활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저는 일단 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좋은 환경에 있다 생각하는 게 그래도 본인이 잘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하고 싶은 일을 고민하는 거거든요. 저는 잘하는 일은 그대로 두고 좋아하는 일을 찾는 노력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면 이제 잘하는 일을 버리고 좋아하는 일에 몰두할 게 아니라 발을 하나 담궈 놓고 병행을 하면서 그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수익까지 난다. 그럼 완전 땡큐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이거를 버리면 되는 거죠. 잘하는 일을.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.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수입이 안 난다. 특히 이제 예술 쪽에 계신 분들은 배고픈 예술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근데 결국 내가 직업으로 삼으려면은 수입이 어느 정도 있어야 생계 유지가 가능해서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도 계속 수입이 안 난다면 잘하는 일로 돈을 벌고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. 만 3년 정도 다니다 보면은 다 똑같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.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남이 주는 일, 남이 하라고 하는 일 그대로 잘 하는 걸 좋아한다면 저는 직장인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상사가 시켰는데 아니 일을 왜 이런 식으로 시키지? 아니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일하지?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저는 회사 밖에 나와서 자기 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이게 불평해서 끝나면 안 되고 뭔가 내가 실행을 해서 그 개선책이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. 내가 개선을 했는데 그게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저는 그거는 회사 밖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. 내가 일을 하다가 화가 났는데 개선을 할 수 있다. 그리고 그 개선이 남들도 인정을 해준다 하면은 회사 밖에서 나와서 자기 일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안정적인 그런 둥지를 벗어나니까 또 새로운 게 보이기는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런 안정적인 환경을 선택했다면 저는 아마 지금 여기 부익남님 스튜디오도 안 왔을 것 같고 책도 안 냈을 것 같고 그 회사에 다니는 것 자체로 만족하고 거기서 뭐 월급 200 받으면서 아마 만족하면 지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지금은 모든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새로운 기회들에 너무 좋습니다. 네. 일단 회사 밖은 정글이다라는 말이 진짜 맞고요.
그래서 회사 퇴사하기 전에 내 월급만큼의 수입을 6개월 정도는 벌어보고 그게 안정화됐을 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회사 밖에서는 내가 어떤 기업에서 일을 따든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일을 받아서 그 일을 하고 그게 이제 수입이 되는 건데 나한테 일을 줄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. 그 일을 줄 사람을 찾고 기업을 찾으려면 결국은 회사를 다니면서 그 회사에 관련된 업종 가지고 재능 마켓이나 아니면 SNS를 키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일자리, 내 거래처들을 먼저 따온 다음에 그때 퇴사를 해야 좀 더 안정적이에요. 그 6개월 이상 수입이라는 게 단순히 돈의 관점이 아니라 내가 6개월 동안 시장에서 테스팅을 당하는 거거든요. 내가 회사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. 거기서 내가 통과를 했다면 그때 퇴사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결혼이 최고의 재테크입니다. 왜냐면 주거비 절반으로 줄고 식비 절반으로 줄고 근데 수입은 늘어나고 최고의 재테크가 아닐까 싶어요. 근데 뭐 현실적으로 20대 초반이나 사회초년생분들은 당장 결혼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고정지출부터 줄여보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. 특히 고정지출이라고 하면은 제가 빌라 월세 사는 것처럼 주거비가 가장 크게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부모님이 내 회사에서 1시간 거리에 부모님 집이 있다면 저는 절대로 자취하는 거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. 그리고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서도 그래도 자취를 해봐야 생활력이 길러진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생활력을 기르기에는 그 주거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수도권에 산다면 절대적으로 자취는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저처럼 이제 시골 지어가지고 살 곳이 없어서 내가 자취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요즘에 소득이 낮을수록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월세도 평균 시세보다 뭐 70%이 정도로 살 수 있는 정부 정책들이 있어요.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이런 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보다는 소득이 조금 높아서 그런 거에 제한이 걸린다면 그때는 서울 같은 경우에 봉천동이나 이쪽 좀 저렴하잖아요. 거기 사회초년생 성지라고 많이 불리는데 거기서 좀 시작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식비는 제가 요즘에 블로그 체험단 하고 있거든요. 근데 그 블로그 체험단도 이제 주변에서 많이 한다길래 저는 늦은 게 아닐까?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생각해보면은 세상에 레드오션이 아닌 게 없어요. 유튜브도 레드오션이고 블로그도 레드오션이고 다 레드오션이에요. 그래서 그냥 해보자 했는데 이제 블로그도 한 2주 정도 하니까 좀 일방문자가 차가지고 체험단이 당첨이 되더라고요. 특히 이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주변에 식당들이 전부 다 체험단을 구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체험단으로 식비 많이 아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얼마나 아껴봤나 하고 좀 리스트를 해보니까는 한 달 동안 거의 70만 원을 아낀 거예요. 특히 저는 이제 남편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남편이랑 공동 식비가 아껴지는 거잖아요. 근데 또 그 체험단이 재밌거든요. 왜냐하면 그 체험단이 손님이 없어서 한다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곳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마케팅을 하려고 이제 체험단을 하는 건데 애초에 요즘은 맛없으면 못 살아남는 시대여가지고 웬만해선 다 맛이 있어요. 그래서 그냥 출퇴근길에 지하철 타면서 휴대폰으로 블로그 적으면 되니까는 저는 식비는 체험단으로 아껴봤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체험단을 처음 간다고 했을 때 되게 뭔가 민망하지 않을까? 그리고 다른 음식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제가 리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리뷰 사진에 이상한 사진을 쓸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더 신경 써주시는 그런 느낌이 들고 저는 정말 맛있게 먹어서 맛있다고 한 건데 그쪽에서는 오늘 맛있게 드셨나요? 잘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오히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단순히 내가 무료로 먹는 행위 그뿐만이 아니라 식당을 알리는 행위가 또 되더라고요. 매일매일 1일 1포스팅을 한 2주 정도 하니까 일방문자가 한 30에서 50 정도 나오더라고요. 근데 그 후부터 여러 체험단 사이트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강남 맛집, 리뷰 노트, 디너의 여왕 아무튼 엄청 많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데 회원가입을 해서 내가 먹고 싶은 식당을 하나 골라가지고 체험단 신청을 하면은 당첨이 됐다는 문자가 와요. 그러면은 그 식당에 전화해가지고 예약 잡고 그게 끝이거든요. 그래서 생각보다 유튜브나 인스타 이런 거 대비해서 블로그 키우기가 쉽고 그리고 당첨도 잘 되니까 저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진짜로. 4848 하면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하는 종목보다 그 연금저축에 그냥 S&P 500 ETF 넣어놓은 게 제일 수익률이 높더라고요. 지금도 당장 미국 대선 때문에 뭐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될 거다 하면서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보다 그냥 안정적으로 지수 투자하는 거를 저는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. S&P 500 아니면 미국 나스닥 이런 거 있잖아요. 요즘에는 모든 종목들을 정리하고 그냥 지수 투자로 돌아갈까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세금 받았으니까
하니까 그 전세금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S&P 500이나 나스닥은 변동이 그래도 조금은 있을 수 있으니까 배당주 쪽은 상대적으로 변동이 적거든요. 물론 그만큼 수익도 적지만 근데 저는 수익보다 지금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당주 쪽으로 조금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. 배당주 ETF로 또 유명한 슈드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것도 수익률은 낮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하락률도 낮으니까는 혹시 원금 손실이 두려우신 분들이라면 그런 배당주 쪽 공부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예적금으로는 특히 청년분들이면은 국가에서 해주는 청년 도약계좌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사실 조건이 안 돼서 못하는 거지 조건이 되면은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. 그래서 청년분들은 특히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면 청년 도약계좌는 무조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왜냐면 그게 비과세 이런 혜택까지 다 포함을 하면 연평균 9% 정도의 수익이에요. 근데 제가 원래 예적금은 투자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런 국가에서 해주는 거는 정말 투자적인 그런 수익률이거든요. 다른 거는 모를지라도 진짜 정부에서 해주는 그런 모든 예적금 이런 류는 가입을 하는 게 좋다.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는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백테스팅을 할 수 있는 건데 백테스팅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애플이라는 종목에 투자하고 싶을 때 애플의 뭐 50년 동안 수익률 아니면 100년 동안의 수익률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. 그러면 내가 투자 시점을 딱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 2020년 1월에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은 얼마일까 그 그래프를 볼 수가 있고 내가 애플 대신에 S&P 500에 투자했을 경우에 이 둘 중에 수익률이 뭐가 높을까 했을 때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 있거든요. 수익률, 하락률 아니면 가장 큰 하락률, 가장 높은 상승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하기 전에 뭐 ETF든 아니면 개별주든 전부 다 이 백테스팅을 돌려보면서 이게 정말 좋은 종목이 맞는지 하나의 그런 검사 지표로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. 저는 S&P 500 ETF 하시는 거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. 온 곳곳에서 S&P 500 좀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S&P 500은 수익률이 낮지 않냐 해가지고 자꾸 개별주에 손을 대요. 개별주에 손대는 것보다 S&P 500이 훨씬 낫거든요. 괜히 이제 사람들이 S&P 500 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추천하고 다만 이제 예적금을 했다면 이 예적금을 하는 이유 자체가 원금 손실이 두려워서거든요. 그래서 원금 손실이 두려운 케이스라면은 S&P 500 이런 것도 좋지만 슈드 ETF를 한번 알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S&P 500이랑 슈드 ETF랑 같이 또 백테스팅을 돌려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시기 때 다 같이 주가가 폭락했잖아요. 그때 S&P 500이랑 나스닥이 거의 마이너스 30% 정도 빠졌었는데 그때 슈드는 5% 정도밖에 안 빠졌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배당주가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긴 하지만 하락률도 낮아서 예적금을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좀 적합한 투자 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근데 일단 내가 진짜 투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면은 한번 날 잡고 교보문고에 경제경영 베스트셀러 가서 1위부터 15위까지 다 읽어보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. 주변에 물론 뉴스레터 있고 뉴스 있고 정말 훌륭한데 내가 기본이 안 쌓여 있으면 그거를 들어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. 뭐 현실적으로 1위부터 15위 다 읽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 아무리 적어도 5권 정도는 읽고 그 이후에 이제 매일매일 루틴으로 뭐 신문 읽고 그러는 거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안정을 추구하던 저도 갑자기 이직을 하게 되고 퇴사를 하고 제 일을 하게 되면서 그런 선택 과정에 있어서 고민도 많았고 그리고 뭐가 더 중요한지 그런 개인적인 그런 고뇌?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. 그래서 그런 제 20대의 모든 생활을 담았고 그러면서도 제가 재테크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돈 공부 그리고 엔잡에 관련해서도 얘기를 담았어요. 특히 사회초년생이라면 돈 공부 정말 중요한데 돈 공부뿐만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면서 어떤 삶을 지향하는지 그리고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그런 걸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돈은 어떻게 보면 수단일 수 있으니까. 다만 이제 여기 부익남님 채널에는 이미 많은 분들은 기본 재테크 지식이 있을 것 같아요. 혹시 주변에 사회초년생이 있거나 아니면 자녀분들이 있으면 선물해주는 용도로 좋을 것 같습니다. 당연히 수익률이 플러스 10% 이상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 10%는커녕 마이너스 100% 상장 폐지를 당했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도 매수 매도를 알아도 내가 기본적인 그런 마인드셋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은 휩쓸리다가 결국 큰 돈을 잃기 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방법론 물론 중요한데 결국 내 투자 방식에 있어서 나만의 본족 그런 것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. 현실적으로 6년 일했다고 해도 뭐 돈이 어디 있겠어요. 7년 일했다고 해도
상대적으로 모은 돈이 막 여기 서울 아파트, 잠실 아파트 살 정도 절대 안 되죠. 그 여러 가지 기준 중에 내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기준이 뭘까? 예를 들어서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학군이 중요할 수도 있겠고, 저 같은 아기가 없는 친구들은 인프라, 교통, 아니면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잖아요. 내가 집을 살 때 투자 관점도 있지만 실거주 관점에서도 어떤 걸 봐야 되는지, 내가 어떤 걸 중요시 하는지, 그래서 집을 산다는 게 투자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저는 또 누군가는 실거주로 집을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면 저도 지금 월세집 들어오면서 오랜만에 임대차 계약하니까 진짜 머리 터질 것 같더라고요. 이럴 바에는 그냥 내 집 살지 왜 임대차 계약해가지고 또 복잡하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. 그래서 누군가는 정말 내 집에서 살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집은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보는 그런 목차입니다. 이제 제 주변을 보니까 1억을 모았어요. 그랬더니 1억 모으고 나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이 돈 모으기에 현타가 온 친구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돈 모으는 것도 물론 좋고 중요한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생기거나 배우고 싶은 게 생기면은 거기에도 돈을 투자를 해서 나에 대해서 더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게 뭐 수백만 원, 수천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몇십만 원짜리의 강의나 학원으로도 충분히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내가 장기적으로 하고 싶은 일, 뭔가 배워보고 싶은 일 그런 게 생겼을 때 만족스러운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산다는 게 성취하면서 계속 산다고 하잖아요. 그 성취적인 면에 있어서도 내가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 하나 정도는 돈을 투자해서라도 한번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이미 내 삶을 다 주도적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사시면은 나중에 정말 다 멋진 분들이 되어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지금도 너무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 같이 열심히 화이팅 해보자고요. 제가 또 요즘에 정말 고민하는 거는 재테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미 알아서 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필요한 친구들이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참 아쉬워서 요즘엔 좀 더 일상의 그런 재테크 지식들을 가볍게 녹여내서 브이로그식으로 풀어보고 있어요. 재테크에 당장 관심이 없더라도 재밌게 그냥 볼 수 있으니까 시골주의 도시생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